안녕하십니까. 그 촬영특공대 그 AI 앱 개발을 지난 선거대선 때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는 김민수 팀장이고요. 지난 선거대선 때 있었던 어떤 그 촬영 그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6일 지선에 그 이 촬영특공대 AI 앱을 어떻게 또 활용할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드리고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촬영특공대 앱을 왜 이제 개발을 하고 왜 적용을 하려는 것인지, 왜 이게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같이 좀 이제 공감대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15 총선 때, 2020년 4.15 총선 때 저희가 충격적인 그 부정선거를 목격하면서 수많은 그 학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이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미 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는 설계 매수 단계부터 시작해서 그 시스템 관련된 그 어떤 전자 개표라던가 투표 집계 전산 프로그램들을 조작하는 것, 그리고 여론 조작, 투표 조작, 개표 조작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게 테스트되고 실행이 됐었고, 지난 총선 때 이미 아시다시피 충격적인 결과를 저에게 나타냈었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이 시스템들이 작동을 했었었는데, 네, 다행히 그 부방대 특공대원 분들 또 여러 수많은 감시단 분들의 노력으로 다행히 대통령에선 저희가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6일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와 달리 수많은 그 군소 그 지역별로 그 장들이 선출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2020년 4.15 때 저희가 그 경험했던 일이 똑같이 벌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부정선거의 어떤 작업들 중에서 특별히 이 촬영 특공대를 통해서 막아내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부천 신중동 사례 때문입니다. 그 부천 신중동 사례가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면, 부천 신중동 사전투표소에서 그 이틀 동안, 그래서 총 24시간 동안 18,000명이 사전투표를 했다라고 선관위 측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천 신중동의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동네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하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대급의 가장 높은 그 사전투표를 부천 신중동이 이렇게 기록했던 일인데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즉 4.15 총선 전까지만 해도 대표적인 어떤 사전투표소의 그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주로 이런 오른쪽에 있는 그 논산 육군을에서 이런 곳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진으로만 봐도 수많은 군인들이 줄지어서서 수많은 열흘로 이렇게 투표하는 이런 곳이 12,000명, 24시간 동안 12,000명을 찍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한산한 그냥 일렬로 이렇게 리을자로 이렇게 열지어 있는 저 곳에서 어떻게 18,000명이 투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미 그 박정현 변호사라든가 여러 전문가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었고,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는 그 말바꾸기를 하면서 얼버무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법원에서 제대로 어떤 재검표에 대한 판결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들이 비정상적으로 관 내 사전투표자 수를 늘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원인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투표 조작을 하게 되면 발각위험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투표한 이후에 3에서 약 4일 정도 그 투표함을 보관하고 그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CCTV도 아예 가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일 투표를 조작을 하게 되면 이거는 투표가 끝나자마자 바로 그 투표함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수많은 그 감시자들의 눈이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은
사전 투표자 수가 이 전체가 적게 되면 그들이 아무리 조작을 해도 승부를 뒤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역대 그 투표 상황들을 보면 한 100명이 투표했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20% 정도가 사전 투표를 해왔는데 이들은 계속해서 사전 투표율이 점점 올라가서 지난 대선 때는 뭐 38%까지 높아지는, 그래서 거의 과반수까지도 사전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그들이 전략적으로 사전 투표를 홍보하고 이 사전 투표자 수를 최대한 이제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이 조작하는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당일 투표보다 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이 사전 투표자의 수를 늘릴수록 그들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가 쉬운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천 신주노 사례를 통해서 이 부정선거에 관련된 시민들이 알게 된 것은, 사전 투표자 수를 늘리지 못하게 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선거 결과를 뒤바꾸기 어렵겠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4.7 재보궐 순천 울주 사례를 보면요. 그때는 이미 이제 2020년 4월 15일 총선의 충격을 겪은 이후에 수많은 시민들이 이 재보궐 선거에서만큼은 부정선거를 막아보자라고 열심히 이제 작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순천 울주 같은 경우는 직접 어떻게 보면 촬영특공대가 이제 벤치마킹한 어떤 모형 사례인데, 외부인 참관을 둔 곳이 있고 안 둔 곳을 비교를 해보게 됐습니다. 이 외부인 참관이라는 게 현재 저희 촬영특공대의 작업 행위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일이냐면 그냥 투표소 밖에서 카메라를 두고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을 그냥 주구장창 촬영을 하고 그 순간 들어간 사람들을 숫자를 세는, 투표소를 진입한 사람을 숫자를 세는 작업들을 외부인 참관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들어가서 참관을 하고자 했는데 그마저도 선관위의 방해 공작으로 많이 참관을 못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밖에서라도 참관을 해야겠다, 밖에서라도 감시를 해야겠다라고 했던 작업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의외로 어떤 놀라운 결과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들이 다른 지역에서는 아주 쉽게 사전 투표의 어떤 숫자를 굉장히 높였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보성이나 고흥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4.7 재보궐선거 때 사전 투표율이 한 35%, 그다음 24%, 그러니까 한 3분의 1 수준이 사전 투표를 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과거에도 사실 그런 38%, 31%였던 지역이니까 이거는 누구나 국민들이 수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 울주 같은 경우, 특히 울주 같은 경우는 21대 총선에서는 39%였는데 갑자기 4.7 재보궐선 때는 10%대로 확 떨어지는 것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됐어요. 근데 같은 동네인데 사전투표가 21대 총선 2020년 4월 15일 날 다르고 또 2021년 4월 7일 날 확 1년 만에 확 바뀐다? 그 동네가 갑자기 어떤 개발 도상 지역에서 확 바뀐다? 이거는 사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바로 이 외부인 참관 활동을 통해서, 이 당시에도 이때 프리덤 뉴스 이상로 기자님이나 수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어떻게 참여하시면서 클린선거 시민행동 또 오근혜 대표도 열심히 이제 참여를 하면서 선관위 수많은 방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참관했던 지역에서 사전투표율이 정상적으로, 이게 사실 저희가 느꼈던 일반적인 사전투표율이거든요. 10%에서 20%가 사실 안 되는 그 수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희는 외부인 참관을 하거나 그리고 투표 인원수 촬영을 하는 것이 선관위에게 큰 위협이 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중앙 선관위의 핵심 관계자들만 사실 아는 부분이지 지역별 선관위 사무원들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지역별 선관위 사무원들은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갑자기 투표소 바깥에 누가 촬영을 해요 라고 중앙선관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중앙선관위에서 야 그거 안 돼, 위험해, 막아, 경찰 경찰 불러가지고 못하게 해. 투표소 100m 이내 범위에서 소란을 피우는 행위는 경찰이 출동해서 막을 수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이드를 주죠. 그럼 그 가이드에 따라서 경찰들이 방해 공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시민들이 아니 우리는 그냥 투표소 바깥에서 투표자가 몇 명이 들어가는지를 눈으로 실제 확인하고 싶은 것 뿐이다. 이건 국민들이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실랑이를 몰고 싸워서 얻게 된 이런 결과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앙선관위에서 하는 일들과 또 지역별 선관위에서 하는 어떤 일들이 그런 좀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거를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들은 지역별 선관위인데 그들이 조정을 받는 것은 또 중앙선관위 이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부정선거를 지금 이제 부방대에도 다 이런 부정선거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라는 작업들을 해왔었는데 그중에서 차전특공대가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이 진짜 투표자 수를 세자라는 것에 초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지금 사전투표소 3,600여 개, 그리고 당일투표소 14,000여 개, 총해서 한 2만여 개의 투표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투표소를 최대한 우리가 외곽에서 촬영을 해보자.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데 사전투표가 1일, 2일, 또 선거일까지 하면 총 3일이죠. 그래서 총 36시간 또는 코로나 그 방역 때문에 뭐 1시간만 추가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40여 시간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투표소를 집중적으로 촬영하고 그 숫자가 정확히 몇인지를 우리가 알아두자. 그래서 나중에 선관위에서 선거가 진행되는 상황 중에도 또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국민들에게 발표할 의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각 투표소별로 몇 명이 투표소를 이제 진입을 했는지 그래서 투표 그 지를 몇 명을 발급했는지 그 숫자를 그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그들이 이제 발표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선거 통계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선거 통계 시스템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정말 맞는 것인지 저희가 촬영과 또 실제 그 이제 촬영 특공대원들이 그 카운트한 숫자와 비교하는 그 작업을 통해서 이들이 그 부정을 저지르는 것을 포착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촬영 특공대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지난 선거 대선 때 이 목표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까 이제 황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투표소에 대해서 오전 6시부터 그 오후 6시까지 이 풀타임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였고 조직에 대한 것이 제대로 세팅이 안 돼서 대부분의 데이터들이 예를 들어서 뭐 오전 한 8시부터 좀 이제 촬영을 시작하셔가지고 뭐 10시 정도 이렇게 촬영 끝나고 뭐 잠깐 촬영한 그런 데이터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노력 자체도 사실 관심이나 노력 자체도 되게 감사하지만 결국 저희가 중앙선관위와 그 전투를 벌이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그 숫자와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선거구에 대한 전체 투표소에 대한 데이터가 모이면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중앙선관위가 아까 그 선거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그건 이제 투표가 진행 중인 상황하고 그다음 개표가 되는 시점 이후에 발표하는 내용 그것이 이제 앞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개표가 진행되기 전까지 이들이 하는 것은 각 시간대별로 선거구 전체에 대한 투표 수를 얘네들이 1시간 단위로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2만여 개 투표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2만여 개 투표소는 250개의 선거구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선거구당 대략 한 30에서 50개의 투표소가 할당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가 중앙선관위가 그 개표 전에 발표하는 시간별 데이터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려면 어떤 한 선거구 그 투표소 전체 50여 개의 그 아까 말씀드린 사전투표 1일차, 2일차 모두의 그 시간들을 다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각 투표소당 2명씩만 생각하더라도 100여 명. 근데 지난 상고 대선 때 저희 차전특공대를 지원해 주셨던 분이 이제 적게는 한 300여 명, 또 많게 따지면 800여 명 이런 수준이었었거든요. 근데 전국의 250개 선거구에 특정 선거구에 그분들이 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 밤 늦게 새벽에 자가용을 운전해서 선거구로 집중해서 하시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저희는 선거구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기는 어렵다라고 지난 선거 대선 때 이제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적으로요. 그 당시에는 목표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어렵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이번 6일 그 지방선거에는 가능한 한 각 특공대원분들 인근에 참여할 수 있는 투표소 그 각 투표소를 최대한 가주시라 이렇게 요청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본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인근의 투표소 어디든 그 투표소를 최대한 이제 참여를 해주시고 그 자기 지역 내에서 갈 수 있는 그런 그 투표소 그 특공대로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선관위에서 그 개표 전에 발표하는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걔네들이 이제 투표 중인 상황이 끝나고 개표가 이제 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각 투표소별로 몇 명이 투표했는지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보고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거 결과가 모두 발표가 된 이후에 걔네들이 발표를 하죠. 이것도 굉장히 선관위에서 전략적으로 그 시점을 조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일반적인 시스템상에서는 잘 보이지 않게 하고 특별히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사전 투표자들에 대한 특별히 투표소별 사전 투표자 수에 대한 거는 따로 국민들이 정보 공개 청구를 해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사전 투표 진행되는 상황에서 중앙선관위가 발표하는 실시간 그 숫자와 비교할 수 있는 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사후적으로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 중앙선관위가 벌이고 있는 이 부정선거에 대한 행각을 전국적인 투표소 상황에서 비교해서 그 어떤 범죄의 증거를 잡아내는 이 작업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가 끝난 직후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의미 있게 국민들에게 보고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 1주에서 2주 정도 분석 기간이 끝난 후 그리고 중앙선관위로부터 그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투표소별 그 투표지 발급수를 확인한 후에 그 이제 2주 정도의 어떤 정리 시간이 끝나면 그러면 비로소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전국적인 투표소에서 우리가 직접 확인한 그 투표자 수와 중앙선관위 투표자 수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고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